자, 이번 시간 민법 총칙이에요. 행정사 1차. 역시 간단하게 쟁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 문제겠죠. 이런 것들 사례형으로 맨날 나오죠. 그래서 갑이 법정들의 의뢰 동의 없이 노트북을 병에게 매각한 경우에요. 그죠? 이때 옳은 거 골라라. 병은 상대방이죠. 을이 추인하기 전에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절권은 언제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단독행위 경우만 인정되죠. 상대방이 있는 그것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인 경우. 지금 사안은 뭐가 문제됩니까? 예, 매매죠, 매매. 그래서 단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자, 병이 그 물건을 다시 정에게 증여했어요. 자, 갑은 누굴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됩니까? 민법제 142조죠. 상대방. 그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 자체가 확정이 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142조죠. 취소의 상대방은 정이 아닙니다. 예, 그 매매 계약의 상대방인 병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겠죠. 정이 아니라. 3번 계약 체결 시에 갑이 성년자임을 안 병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예, 악의인 상대방은 철회권 행사 못하죠. 철회할 수 있다 해서 틀렸고요. 3번 지문 틀렸고요. 4번 자, 갑이 속임수를 썼어요. 을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 이겁니다. 이때 갑은 계약을 원인으로 얻은 모든 이득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없죠.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자, 그래서 4번 질문 틀렸습니다. 5번 병은 19세가 된 갑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매매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자, 15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카톡 중요한 시기에 저 카톡이 올리네요. 제한 능력자는 자 미성년자, 그다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그죠? 피성년 후견인 요 관련된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14조 내용이요. 그래서 상대방 보호에 있어서 한정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됐다. 그때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다음에 한정 후견 감독,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 포함이에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 후견 종료를 심판한다. 15조예요. 제한 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해야 된다. 즉 제한 능력자에 대한 상대방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자 제한 능력자에 대한 법률행위 자체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권은 누구한테만 있다? 제한 능력자 측에만 있겠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그러한 법률행위 자체가 언제, 그죠?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뭡니까? 제한 능력자 측에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하게 돼서 절대적 무효사유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절대적 무효사유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서 소위 굉장히 그 지위가 불안전하다. 불안한 유동적 유효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즉 다른 일반의 취소권이 인정되는 경우보다 취소할 수 있는 어떤 법률행위의 불확정한 상태, 법률행위의 불확정 상태를 빨리 해소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이러한 유동적 유효 상태, 즉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대방에게 다른 일반의 취소권이 인정되는 경우에서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불확정한 상태를 가급적 빨리 해소해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제1항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그쵸? 요 질문 자주 나오죠.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가끔 19세가 된 경우죠.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시겠죠? 이미 능력자가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항이었고요. 2항. 제한 능력자가 아직 또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요. 그럼 누굴 상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제한 능력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정 대리인에게 요 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시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죠. 그 다음에 3항에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취소한 것. 특별한 절차 필요한 경우에는 확답 발송하지 아니할 시 취소한 것으로 본다. 15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문 보면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로 된 후에 그에게 유예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무슨죠? 틀렸죠. 15조 1항에 반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뭐죠? 1항에 대한 내용이죠. 그 법정 대리인이었던 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하는 게 아니죠. 누굴 상대로? 능력자가 됐기 때문에 그 자를 상대로 1개월의 이상을 정해서 그죠? 그에게 즉 능력자가 된 자죠. 능력자가 된 자에게 해야 됩니다.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그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이 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꽈다 이겁니다. 1항에 대한 내용 앞에 전문과 후문을 꽈다. 잘 기억하셔야겠죠? 요런 게 어려워요. 요런 게 시험장 가면 요런 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6조 철회권 잘 나오죠. 거절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선의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습니다. 2항.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1항의 철회나 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는 거죠. 17조 잘 나옵니다. 1항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요.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란 소극적 수단이 아니죠. 적극적인 사기 수단을 말한다. 속임수로서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것도 사례형으로 잘 나오죠. 1항. 자, 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포함되지 않는다.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믿은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1항과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17조에서 자, 속임수가 있었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속임수가 있었다. 즉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주장하겠죠. 그래서 17조 1항의 소위 미성년자가 기망행위 즉 사수를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누가 그 주장자 여기서 말하는 주장자가 누구라 그랬죠? 상대방 측이죠. 상대방 측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사술로서 그죠? 능력자로 믿게 한 때라고 말하는 거 적극적인 사기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판례 적극적 사기 수단에 대해서 판시하면서 뭐라고 말했죠? 단순히 내가 능력자이다라고 사언한 거 이것은 적극적 기망행위가 아니다입니다. 그죠?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까지 기억하시면은 깔끔하게 객관식 지문 잘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요.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에요. 예,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 표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맞고요.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예. 그래서 17조 1항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피성년 후견인. 자, 여기 가로 잘 보세요.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을에, 그죠? 을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을은 갑의 성년 후견인, 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믿게 한 후 각각 병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취소할 수 없다 해서 잘 나와요. 취소할 수 없다 해서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피성년 후견인은 17조 2항. 자, 속임수를 설령 사용한다고 해도, 그죠? 피성년 후견인 경우에는 그 계약을 속임수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마치 피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죠? 피성년 후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요 옳은 지문입니다. 요것도 시험장 가면 그렇게 헷갈려요. 그렇게 헷갈린다. 그래서 철회권과 거절권입니다. 철회권과 거절권. 철회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자, 의의에서 제한 능력자와 체결한 계약,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이에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 주체는 제한 능력자 측, 추인하기 전에 상대방 스스로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제한이 있죠? 중요합니다. 철회권 행사는 계약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계약인 경우에만.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다? 그럼 철회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상대방이 오로지 선의인 경우에만 한해서 철회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철회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기 의사 표시를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다. 이미 이행된 급부가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된다.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더 이상 추인을 할 수 없다까지 너무 중요합니다. 철회권 너무 중요해요. 거절권 단독행위죠.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 의사 표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제한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만 적용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문, 상계, 채무, 면제까지 기억하셔야겠죠? 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안 경우 이거는 철회권과 다르죠.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 철회권과 다르다. 구별하자. 그다음에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 대리뿐만 아니라 역시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고요. 효과는 철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거절하면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는 효력이 없게 된다까지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요거까지만 정리하시고 1부 마치면 되겠죠. 자, 어머니는 직장 관계로 지방에 거주하고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17세 B는 집에 있던 골동품을 들고 나가서 골동품상 C에게 팔려고 한다. C는 B에게 야, 당신은 미성년자입니까? 라고 묻자 B가 아니요 라고 대답한 사안. C는 이 말을 믿고 이 말에 B를 성년자로 믿고 25만 원에 매수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이때 B는 돈을 받고 25만 원에 팔았잖아요. 15만 원은 월세로 지급해서 이러면 안 돼요. 월세. 이 월세 뭡니까? 생활비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생활비는 자, 현존이익에 썼다고 하더라도 현존이익에 잔존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은 자, 여자친구와 유흥비 탕진. 현명하죠? 예, 잘했다. 요거는 반환 대상이 아니다. 그죠? 유흥비는 현존이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C는 골동품을 D에게 그리고 40만 원에 주고 40만 원에 매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의 어머니 엄마. 그죠? 엄마가 A는 자기 아들 B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만일 후에 미성년자와 거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C에게 인정될 수 있는 촉구권과 철회권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취소되면 C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뭐냐까지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쟁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B의 어머니 A가 자기 아들 B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자, 가능한가에 대해서 자,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자기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동의 없이 했을 경우 취소 대상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죠. B는 17세 미성년자고 B와 C 간의 매매 계약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 A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취소 가능하다 이겁니다. 취소권자는 B, A 모두 가능하다. 자, 취소권이 배제될 수 있는 건 17조에 나와 있다 이거죠. 즉 속임수가 있었는가, 적극적 기망 수단, 적극적 기망 수단이어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적극적인 사기 수단을 써야 속임수에 해당하는 것이지 단지 침묵하거나 단순히 능력자라고 칭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그죠? B가 C를 적극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었을까? 이게 핵심이죠. 요거를 사례할 때 적극적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다시 사안 보시면은 야, 너 미성년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 기망수단이 아니다. 즉 17조 요건 충족하지 못하므로 미성년자 B 또는 그 법정 대리는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1번, 2번 쟁점 미성년자가 거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C에게 인정될 수 있는 확답 촉구권, 철회권 15조 이죠? 15조 내용. 15조 즉 상대방이 자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해서 나의 이 불안한 지위를 좀 확실하게 해소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행위를 취소할 건지 말 건지 즉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확답이 있는 경우 촉구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에 추인 취소 확답을 한 때에는 추인 취소 효과가 발생될 것이고 자 C는 B가 그죠? 능력자가 되기 전에 그의 법정 대리인 A에 대해서 자 취소 또는 추인의 확답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확답이 없으면 뭘로 간주한다?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16조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효력 발생을 부인하여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죠?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처리권 행사는 제한 능력자 측에 추인이 있기 전에 그죠? 전에 하나여 가능하다. 즉 C는요. 계약 당시 미성년자가 B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B 측에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죠? B에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이 있기 전까지 제한 능력자에게 할 수 있죠.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B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면요, C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이거죠. 토해내야 된다 이거. 토해내야 된다. 자, 취소가 발생되면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이 돼서 그죠?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취소 효과는 소급적으로 무효된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미 이행된 때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일단 발생한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미 이행을 했어. 25만 원. 그죠? 이미 이행을 했죠? 이행할 때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자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측은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현존이익이에요.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상관없습니다. 현존이익 여기 나와 있죠. 자 C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입니다. 이때 B 측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골동품의 반환 청구를 한 경우 C는요. 자 골동품 돌려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B에 대해서 자 C는 B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죠? 25만 원, 즉 매매대금의 범위 내에서 그죠? 매매대금 범위에서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수익자의 선악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나 748조의 조문이죠. 이 제한 능력자가 반환할 경우에는 자, 141조가 단서가 특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 행위에 대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141조 단서다. 따라서 판례 취소되는 행위에 의해서 사실상 얻는 이익 그대로 현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변형되어 잔존하고 있어도 무방하다. 대표적인 예가 이 생활비로 소비된 경우가 현존하진 않더라도 변형되어서 잔존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는 물론
생활비에 소비된 경우에도 자, 생활을 유지하고 본래 지출해야 할 생활비를 지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15만 원의 생활비로 소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형되어 잔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존 이익에 해당이 되어서 이 15만 원에 대한 생활비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10만 원에 대한 유흥비는 탕진해버렸죠? 사라졌어요. 잔존하지 않습니다. 현존 이익이 아니에요. 이거는 토해낼 필요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꽁돈이 생기면 그냥 탱자탱자 유흥비로 써버리는 게 낫다 이겁니다. 자, 아이들한테 잘 교육을 시켜줄 필요는 알아서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환할 책임은 1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그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까지 받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20분 지났기 때문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2부에서 의사표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